파이썬으로 얼마나 빨리 홈페이지를 만들 수 있을까요? 노드.js로 5분 만에 만들기를 보여드린 적이 있죠. 파이썬도 작업이 빠르기로 유명합니다. 이제 파이썬으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 과정 속에 파이썬으로 웹 개발하기 첫 발을 떼시기 바랍니다. 먼저 파이썬 설치해 봅시다. 이곳은 python.org 공식 홈페이지고요. 다운로드 메뉴에 보시면 윈도우즈를 위한 다운로드 있죠. 파이썬 눌러서 설치합니다. 파일을 클릭하면 이런 화면이 나오고요. Install Now 누르고 밑에 보시면 권장사항 체크하고요. 그리고 Add Python to Pass라고 나오죠. 이것도 체크해 줍니다. 인스톨 누르고요. 마지막에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 Disable 패스 길이 제한을 해제하는 것도 클릭해 주겠습니다. 네, 이제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설치가 잘 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명령 프롬프트 들어가셔서요. python이라고 입력하시고 다시 버전이라고 누릅니다. 그러면 3.10.6 버전이 설치 잘 되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셨다면 이제 파이썬 실행 환경이 조성된 것입니다. 파이썬 웹 개발 도구로 이 장고와 플라스크가 가장 유명합니다. 유명하다는 말은 자료를 찾기 쉽다는 말과도 같죠. 보통 장고를 많이들 쓰시는데 저는 이 플라스크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플라스크 공식 홈페이지이고요. 플라스크는 필수 기능만을 집약했기에 가볍습니다. 마이크로 웹 프레임워크라고 불립니다. 딱 제가 원하는 수준이네요. 이 공식 홈페이지를 기반으로 시작해 봅시다. 사용자 가이드 설치 내용에 보시면 가상 환경이라고 나옵니다. 이것을 추천하고 있는데요. 새로운 개념이죠. 하지만 알고 보면 간단합니다. 버추얼 CD라고 들어보셨나요? 게임을 좋아하신다면 한 번쯤 써보셨을 겁니다. 가상으로 CD-ROM을 만드는 것이죠. 이것처럼 가상의 개발 환경을 만드는 것이 이것입니다. 왜 이것이 필요하죠? 2021년에 웹 프로젝트를 만들었고 이제 2022년에 새로운 웹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이번에는 새로운 기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최신 파이썬을 설치하게 됩니다. 그런데 최신 버전 설치하니까 2021년 웹에 에러가 발생하는 겁니다. 호환성 에러인 셈이죠.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서 하나의 컴퓨터, 그러니까 하나의 물리 공간 내에 독립된 가상의 환경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앞서 말했던 문제가 해결되겠죠. 파이썬의 가상 환경 모듈은 뱀브라는 모듈입니다. 이것은 가상 환경을 만들어 줍니다. 예제를 보시면 윈도우 예제를 보시면 다음 세 줄을 적으면 my project라는 폴더가 가상 환경이 되는 것입니다. 우선 C 드라이브에 python my project라는 폴더를 만들어 두었습니다. 이 폴더 안에 홈페이지 1, 홈페이지 2, 홈페이지 3 폴더 단위로 홈페이지를 구성할 것이고 각각의 폴더는 뱀브 모듈로 가상 환경 구성할 것입니다. 명령 프롬프트 들어왔고요. cd라고 누른 다음 C 드라이브 아래에 python my project py라고만 누르고 탭키 누르면 네, 자동 완성됩니다. 엔터키 눌러서 들어가고요. 여기서 py-3-m 뱀브 튜토리얼대로 그대로 적어줍니다. 그 다음에 원하는 홈페이지 폴더명을 적어주겠습니다. 홈페이지 1이라고 하겠습니다. 엔터키 누르고요. 네, 실행이 끝났죠. 그러면 python my project 폴더 및 홈페이지 1이라는 폴더가 생성됩니다. 이곳이 이제
하나의 가상 환경인 셈입니다. 홈페이지 1 디렉토리가 하나의 독립된 가상 환경이죠. 이 가상 환경에 진입해야만 이 환경을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진입을 위해서는 이 스크립트 폴더 아래에 activate 이 파일을 실행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이 위치에서 다시 한 번 더 cd 누르시고 홈페이지 1 폴더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스크립트 폴더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 activate 실행합니다. 그러면 이제 홈페이지 1 가상 환경에 진입했다는 걸 보실 수 있고요. 이 가상 환경에 플라스크를 설치하겠습니다. 설치 명령어는 pip입니다. 그리고 install이라고 누르고 마지막에 플라스크 입력합니다. 플라스크라고 입력하고 엔터 누르면 이제 플라스크가 설치됩니다. 설치가 완료된 것 같아요. 다시 플라스크 공식 홈페이지로 돌아와서요. 유저 가이드에 보시면 퀵 스타트가 있습니다. 아주 간단한 미니멀 어플리케이션을 소개하고 있죠. 이걸 눌러서 한번 진행해 볼게요. 이것을 그대로 복사해서 파일로 만들어 줍니다. 복사해서 붙여넣기 한 다음 start.py라는 파일로 만들어서 이 홈페이지 1 폴더 밑에 넣었습니다. 홈페이지 1 폴더 밑에 보시면 start.py 파일이 보이시죠? 홈페이지 보시면요. 홈페이지에서는 hello.py라는 파일을 만들었고, 그래서 플라스크 앱 hello run이라고 해서 이 hello python 파일을 실행하면 이제 이 주소를 통해서 그 내용을 볼 수 있다는 내용이 뜨게 됩니다. 웹 서버가 구동되는 거죠. 똑같이 해보겠습니다. 우선 위치를요, 한 칸 뒤로 갑니다. cd 점점 하면 한 칸 뒤로 가게 되고요. 이제 홈페이지 1로 왔죠. 이 상태에서 플라스크라고 입력하고 다시 앱 그리고 저는 start.py 파일이니까 start라고 누릅니다. 한 칸 띄우고 run하고 엔터키 누릅니다. 자, 그러면 이런 내용이 떠서 이제 127.0.0.1에 5000으로 접속하면 그 내용을 볼 수 있다고 나옵니다. 들어가 볼까요? 들어오니까 잘 뜹니다. 이제 헬로 월드라고 나오는 홈페이지가 완성되었습니다. 네, 제 생애 첫 번째 파이썬 홈페이지군요. 그런데 왜 127.0.0.1이라고 입력을 했죠? 마치 IP 형태를 띄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5000은 포트 번호를 가리키는 것이고요. 127.0.0.1 대신에 로컬 호스트라고 입력을 하더라도 잘 작동됩니다. 이 둘은 똑같은 의미, 서로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미는 자신의 컴퓨터를 가리킵니다. 특정 홈페이지, 특정 웹페이지에 접속할 때 원칙은 IP로 접속하는 것입니다. IP는 각각의 컴퓨터에게 고유하게 할당되는 것입니다. 즉 자시가 142.31.11.2 이런 IP를 가지고 있다면 이 142.32.11.2는 전 세계에 이 시점에 자신의 컴퓨터에만 할당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IP 기반으로 해커를 쫓기도 하죠. 추적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IP를 통해서 홈페이지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 IP를 외우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어렵죠? 그래서 도메인이 생기게 됩니다. 142321112 외우기 힘들지만 네이버.com은 외우기 쉽잖아요. 그래서 네이버.com이라는 도메인이 생길 것이고 이 도메인을 클릭하면 어딘가에서 그 도메인은 1423211 이하라고 알려줍니다. 그 정보를 받아서 실제로는 그 IP 기반으로 해당 서버 그 서버 홈페이지 서버에 접속하게 되는 것이죠. 네, 그런데 127.0.0.1이 자신의 컴퓨터라고 했잖아요. 그 자기 컴퓨터 IP가 무엇인지 일일이 검색해서 들어가는 건 너무 복잡해요. 실제로 그렇게 들어가면 잘 될 겁니다. 하지만 복잡하니까
그냥 단순하게 127001이라고 입력을 하면 자신의 컴퓨터를 가리키도록 하자라고 약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어떤 컴퓨터라도 이 127001을 클릭하게 되었을 때 외부 인터넷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의 컴퓨터, 그 컴퓨터 자신을 의미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또 그 웹서버도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80번 포트가 기본 포트인데요. IP만 적게 되었을 때 80번 포트로 들어갑니다. 80번 포트에 아파치가 실행되고 있다고 가정을 한다면 바이썬이 실행되었을 때 똑같은 포트를 서로 다른 프로그램이 공유할 수 없잖아요.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런 문제를 막기 위해서 아마 파이썬에서는 그냥 디폴트 상태로 5000번 포트를 사용하게 한 것 같습니다. 물론 개발이 끝나면 5000번 포트를 80번 포트로 바꿔서 어디서나 포트 번호 없이 접속 가능하게 바꿀 수 있는 거죠. 이제 원래 목표했던 5분 만에 홈페이지 만들기 파이썬 편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구글에서 부트스트랩 프리테마라고 검색합니다. 이 테마라는 말은 하나의 홈페이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나 많은 무료 테마들, 홈페이지 디자인들을 보실 수 있으세요. 그 중에서 저는 가장 위에 있는 startbootstrap.com 들어가겠습니다. 어떤 사이트든 마찬가지이긴 한데 무료 버전도 제공하고 유료 버전도 제공합니다. 이 탭들 중에서 저는 다른 것들은 다 없애고 프리와 그리고 테마 그리고 HTML 이 세 가지를 선택을 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몇몇 사이트들이 보이는데 만들려는 홈페이지와 가장 유사한 것을 고르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중에 하나를 클릭해 볼게요. 이 버전이고요. 클릭한 다음에 다운로드 하기 전에 라이브 뷰, 런치 라이브 프리뷰 눌러보고요. 미리 보기를 통해서 어떤 모습인지 살펴봅니다. 이런 형태고요. 이건 PC 버전, 이것은 태블릿 버전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은 이렇게 나오고요. 이 말은 반응형 웹이라는 뜻이에요. 기기의 해상도에 따라서 홈페이지 구현 모습이 약간씩 바뀝니다. 그리고 메뉴로는 About, Services, 포트폴리오 이런 식으로 연락하기 이런 몇몇 페이지로 구성되고 있어요. 만약에 이걸 그대로 구매했을 때 이 문구 About, Services 이 문구만 바꾸는 것만으로도 그리고 이 구성들 설명이 들어가겠죠. 이런 설명들 그리고 아이콘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내 홈페이지가 완성되겠다고 생각되시면 이대로 쓰시면 좋습니다. 물론 편집할 수 있지만 편집하려면 또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들어가죠. 단지 텍스트를 교체하는 것만으로 로고를 교체하는 것만으로 메뉴명을 교체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완성될 가치가 있겠다 싶을 정도로 유사한 걸 고르시면 좋습니다. 또 다른 테마를 한 번 더 보죠. 이 테마가 하나 있어요. 이것은 그 앱 공식 홈페이지로 쓰기 좋습니다. 프리뷰 보시면요. 이런 형태로 나와서 앱에 대한 설명들, 특징들, 다운로드 페이지로 구성되는데 저하고 잘 맞는 것 같아요. 이것을 사용해서 홈페이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프리 다운로드 누릅니다. 그러면 zip 파일이 하나 다운로드 될 거예요. 다운로드 파일을 압축 풀면은 이런 폴더가 나옵니다. 보시면 하나 더 폴더가 나오고 들어가면 이제 폴더 3개와 파일이 나오죠. 이것이 홈페이지입니다. 인덱스 파일을 더블 클릭하면 곧바로 완성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앞서 봤던 그 프리뷰와 똑같은 내용이죠. 이 내용이 파이썬 웹 서버를 통해서 서비스 되도록 바꿔보겠습니다. 보고 계신 내용은 앞서 설치한 파이썬 가상 개발 환경입니다. 이곳에 폴더를 하나 만듭니다. 이름은 HTML입니다. 이 HTML 폴더 안에 다운받은 무료 테마를 모두 복사해서 옮겨 넣겠습니다.
네, 모든 파일을 복사해서 이 HTML 폴더에 붙여넣기 하여 넣었습니다. 이제 이 내용이 서비스로 나와야 되니까 그 start.py 파일을 조금 편집해 볼게요. 앞서 작업했던 start.py 파일입니다. 이곳에 다음 문구를 넣겠습니다. 네, 우선 그 send from directory라는 그런 내용이 쓰였죠. 이것은 쓰기 위해서는 임포트 해줘야 됩니다. 플라스크 임포트 외에도 심표해서 send from directory도 임포트해서 가지고 오고요. 그 다음에 이 설명을 조금 드리면 route라고 해서 이 패스 네임이 나와요. 앞서 이렇게 표시하면요. 이것은 127.0.0.1을 의미했죠. 네, 예. 그런데 이제 이것은 127.0.0.1 뒤에 있는 붙는 모든 문자열을 다 가리킵니다. 뭐 img a.gif라면 이 img a.gif가 이 네임에 해당되고요. 그리고 그렇지 않고 뭐 css에 뭐 b.css라면 이번에는 이 내용이 블록으로 지정한 이 부분이 이 네임에 할당됩니다. 이 네임이 할당됩니다. 그래서 그 127.0.0.1 그 도메인 이후에 있는 모든 내용들은 이 네임으로 받게 되고요. 그리고 그 받은 내용을 전달해 주는데 HTML 폴더로 전달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곳에 오시면 이 내용이 전달될 때는 HTML 폴더에 뒤에 네임이 붙잖아요. HTML 폴더 다음에 그 다음 네임이 붙어서 이런 형태로 파일을 요청하게 됩니다. 지금 저희 소스는 HTML 폴더에 다 모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원리를 이용하면 전체 테마 내용이 홈페이지로 작동될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바꿀게요. 지금은 이렇게 들어왔을 때 도메인만 눌렀을 때 헬로 월드가 뜨게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헬로우라고 입력해야만 이 내용이 뜨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더 만들게요. 또 이제 하나 더 만드는데 이번에는 슬러시라고 해서 단지 도메인만 적었을 때 어떻게 할지 좀 보겠습니다. 이때는 return send from 디렉토리를 그대로 복사하고 한 다음에 그리고 여기 이제 메소드를 index라고 적고요. 그 다음에 이 네임에는 index.html이라고 적겠습니다. 그래서 이 도메인만 적었을 때는 HTML 폴더에 있는 인덱스 파일이 뜨게끔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파일, 그 메인 페이지가 홈페이지의 메인 페이지가 뜨게 되는 거죠. 네, 다시 이 플라스크를 시작해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스타트 런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주소로 들어가 보면 홈페이지가 잘 뜰 텐데, 다시 해보죠. 127.0.0.1 들어가면 이처럼 홈페이지가 잘 뜹니다. 지금 이제 이렇게 접속했을 때, 네, HTML 폴더의 인덱스가 잘 떴고요. 그리고 hello라고 입력하면 이 내용이 뜬다고 했죠. hello 입력해 보겠습니다. 네, 잘 뜨죠. 그리고 이 외에도 뭐 이미지라든지 모든 것들이 잘 뜨고 있습니다. 이제 무료 홈페이지가 완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는 내용들은 정적인 페이지입니다. 고정된 내용인데요. 이곳에다가 어떤 프로그램을 넣고 싶다면 앞서 보여드렸던 대로 이런 방식으로 넣으면 됩니다. 이제 따로 지정되지 않은 것들은 이곳으로 들어와서 홈페이지 내용을 보여줄 것이고 따로 지정된 것들은 나만의 프로세스를 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에다가 다양한 기능들을 덧입힐 수 있는 거죠. 예,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방식이 있다는 것 정도만 기억하시고요. 그러면 간단히 이 홈페이지를 어떻게 구성하는지 또 보여드릴게요.
먼저 이 로고를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크롬에서 F12번 누르면 개발자 도구가 떠요. 이 화살표 버튼을 클릭한 상태에서 로고를 갖다 대어서 클릭을 하면 그 세부 내용이 나오는데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을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고 카피라고 해서 카피 아우터 HTML 누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파일이 어디 위치냐면 이 HTML 폴더의 index.html 여기입니다. 컨트롤 F 눌려서 이렇게 검색을 하면 이 부분이란 걸 알 수 있어요. 이게 로고인 거죠. 이 로고를 소스 놀이터 앱이라고 적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새로 고침하면 한글 깨지는 건 문제는 지금 인코딩을 바꿔줘야 되는데 한글 다국어일 때 인코딩을 맞추기 위해서 새 이름으로 저장해서 인코딩을 안시가 아닌 UTF-8 어떤 언어라도 적용 가능한 UTF-8로 바꾸겠습니다. 어떤 에디터를 쓰시는지 모르겠지만 에디터마다 이렇게 인코딩을 바꾸는 방법은 반드시 존재하니까요. 구글링을 통해서든 어떤 방식으로 인코딩 조절하시면 한글이 문제없이 뜹니다. 다시 새로 고침하면 한글 적용되었고요. 이런 방식으로 다른 것들도 바꿀 수 있어요. 이 메뉴를 클릭하고 나면 세부 메뉴가 2개 나오죠. 이것도 바꿔볼게요. 피처즈에 갖다 대면 이렇게 이 문구 나오는 것을 그대로 복사해서 똑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컨트롤 F 눌러서 이곳입니다. 이곳에 메뉴 2개가 있어요. 이곳에다가 특징 다운로드라고 적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확인을 해보면 이처럼 바뀐 걸 볼 수 있죠. 이런 방식으로 전체적인 내용을 조절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방법으로 전체 내용을 편집해 봤습니다. 로고도 바꾸고요. 메뉴도 넣고 세부 정보도 조금씩 바꿔서 넣었습니다. 그래서 클릭을 하면 맞는 위치로 이동하고요. 문의하기 누르면 문의하는 폼도 떠서 문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미지를 바꾸고 싶다면요. 똑같은 방식으로 하면 되는데 F12번 누르시고 그리고 화살표 누른 다음에 이미지를 클릭해 보시면 이곳에 있는 이 이미지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우선 이걸 그대로 카피 누르고 카피 아우터 HTML 누른 다음에 컨트롤 F 눌러서 찾기 기능으로 찾아봅니다. 이 찾기 기능 역시 어떤 에디터에도 포함되어 있는 기능입니다. 찾기 누르면 잠시 잘 안 찾아지는데 조금 줄여서 찾아볼게요. src 이 부분만 찾아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찾기 누르면 이곳입니다. 이곳에 이미지가 있죠. 이 이미지를 교체하면 새로운 내용으로 이미지 교체가 가능합니다. 이것을 그대로 복사해서 인터넷 브라우저에 띄워 보겠습니다. 띄워 보면 이 이미지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운로드 받은 다음에 똑같은 사이즈의 이미지를 만들어서 그대로 다시 업로드 해주면 동일한 위치에 올려주면 이미지 교체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같은 경우는 사이즈가 폭이 489픽셀, 높이가 489픽셀 정사각 형태이네요. 이 사이즈 그대로 만드는 것이 제일 좋고요. 그래야지 틀이 깨지지 않겠죠. 이 사이즈로 똑같은 이미지를 만들어서 교체해 준다면 이미지 교체 또한 가능합니다. 5분 만에 홈페이지 만들기 파이썬 편 플라스크를 이용한 내용으로 진행해 보았고요. 저 역시 파이썬을 통한 웹 개발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계속 다른 내용을 공부해서 또 여러분들에게 신선한 내용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